사태에 직격타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이 발생하면서 현지 경제인 단체인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인들도 놀라워하고 있다며 투자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는 현대차, 기아, SK온, 하나큐셀 등 1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한국 기업의 전초기지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미국 현지 인력 채용과 사업 지속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관세 폭탄을 협박하도록 꺼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합의에서 명하기보다는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서명은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서방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식 협상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대신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것은 어리석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차라리 수출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실제 보호받는 수출액은 연간 125억 달러에 불과해 손익이 맞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 국무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귀국자들이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근로자들이 감내한 인권 침해 수준은 충격적이라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꼬리 내리기에 나선 것은 한국 여론 악화와 글로벌 투자 환경 흔들림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여론 악화의 압박을 느낀 듯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집단 구금됐다, 석방된 뒤 나온 것이라 이를 의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국 기업들은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 재진출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2022년 이후 가동 중단했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 채널을 다시 열고 현지 부품 조달망 복구,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 투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유럽,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시장 공백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병행 생산을 재개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부품업계와의 협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인근 CIS 국가로의 수출 거점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발 불확실성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 전략으로 상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언론이 조용히 보도했지만 삼성 오스틴 세미컨덕터의 신규 라인 착공이 연기되었고 SK온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2단계 확장 공사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반면 두 기업은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투자 계획을 급격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 게드,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고 SK온은 폴란드 실롱스크주 신규 배터리 셀 공장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두고 한국 자본이 워싱턴의 예측 불가능성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정치적 도박이 미국 일자리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한때 미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던 한국 대기업들이 이제는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탈출구를 찾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MBC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들을 구금했고 한국은 자본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국 남부 공장지대가 휘청이면 이는 곧 트럼프 지지 기반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동맹을 인질로 잡았다. 한국은 당연히 반격할 것이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서울 법무부와 출입국청은 최근 원어민 영어 강사, 비자 실태 전수조사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비자 남용 근절이지만 실무선에서는 미국 국적 강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단속 시나리오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한 출입국 간부는 언론의 익명으로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집단 구금했는데 우리도 불법 체류 상태의 미국인을 그냥 놔둘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어학원 원장은 강사들이 혹시 나도 잡혀갈까 불안해하고 있다. 수업 도중 휴대폰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강사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은 13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학원에서 일하는 미국인 영어 강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우리가 기술과 자본으로 투자해주는 나라가 이런 모욕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관광비자로 학원에 취업해 있는 미국인이 2,000명이 넘는다며 외교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여권 내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 방산기업의 수주 독식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시장은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럽 그루먼 등 미국계 방산 대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위성 정찰 시스템, 군통신 장비 등 핵심 분야의 다수 사업이 사실상 미국 전용으로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최근 진행된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및 미 공군 지원시설 구축 사업에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업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 입찰 방식을 적용해 미국 기업이 독점에 가까운 계약을 따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사실상 하청부품 납품 수준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도 직결됩니다. 한국이 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부담하지만 그 상당액이 다시 미국 본토 기업들의 수익으로 환류되는 역의 유출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방위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먹여 살리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부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대응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독점 입찰 구조 폐지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현대화 무기체계 사업에서 미국 업체에만 허용되던 제한 입찰을 개방형 국제경쟁 입찰 전환하는 것입니다.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검토됩니다. 두 번째, 국산 무기체계 도입 확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일정 비율을 국내 무기장비 조달에 사용하도록 규정. 미국산 무기 구매 대신 K방산 중심의 상호 운용 체계 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방위비 협상 카드화입니다. 다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기업의 독식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분담금 증액 협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분담금 동결 또는 감액카드로 대응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한 의원은 미국이 동맹을 인질로 협박하는데 왜 우리가 미 기업을 배려해야 하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곧 방위비 협상 지렛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 통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의 노동비자 관련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ISDS, 즉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 제소를 추진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한국인 표적 단속이 무역 보복으로 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통상 전문 변호사는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통상 이슈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며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판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동맹을 상대로 권력 과시쇼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화당 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한국인들을 잡아들인 대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극단적 단속 정책은 당장은 미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이라는 전략적 동맹을 분노하게 만드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 보복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한국 내 불법 체류 미국인 단속, 방산 통상 압박, 자본 철수라는 다층적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도박은 동맹을 겨냥한 칼날이었지만 그 칼날은 이제 미국의 심장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이민 단속과 관세 협박은 단순히 한국 근로자들의 구금 문제를 넘어 미국 관광산업 17조 원 손실 위기, 한국 기업 투자 위축, 한미 경제협력 균열이라는 다층적 충격을 낳고 있습니다. 뒤늦은 미국 국무부의 사과는 국제 여론 악화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 아시아 등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식 협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야, 한국 건드리면 본전도 못 찾는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